안녕하세요. 고찬주 PD입니다. 오늘 미래 콘텐츠는 중국 콘텐츠 시장에서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벌써 꽤 됐습니다. 한한령이라고 하는 사실 중국 쪽에서는 이거는 실체가 없는 얘기다라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뼈저 이게 느끼고 있는 그런 이제 한국 콘텐츠를 규제를 하는 거죠. 중국에서 이제 일반 그 컨텐츠 소비자들이 볼 수 없게끔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한령이라는 것 때문에 한국 그 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그 아티스트의 콘서트, 그다음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못하고 있게 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이제 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질나게 이게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이제 아마 명확하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은 알아서 정서를 판단해서 하는 거라서, 이게 돈이 된다고 판단하는 중국 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갑자기 하기 그러니까 조금씩 시도를 하는 거고, 되면 이제 약간 개방을 하고, 이게 전면적인 한국 컨텐츠를 다시 옛날처럼 중국 컨텐츠 소비자들이 막 소비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당분간도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의미 있는 그런 변화들, 의미 있는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건데, 이제 한국의 컨텐츠가 몇몇 개가 지금 중국 그 시장에서 이제 규제 기관의 그런 이제 장애물을 통과를 해서 이제 컨텐츠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게끔 되는 작품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제 2가, 1은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 2가 그러니까 사실 비공개로 다 봤겠죠. 본 사람들. 2가 빌리빌리라고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동영상 플랫폼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중국의 온라인 컨텐츠 소비자들이 이제 한국의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됐고요. 근데 그거 외에도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들이 지금 이제 규제를 잘 넘어서서 공개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 사업자들에게 큰 기대를 사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선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좀 코로나 문제로 중국은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고 있는데, 상해를 아예 이제 막아버렸잖아요. 이게 그 상해 소식을 들으면 이게 요즘 세상에도 저럴 수 있는 나라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다는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중국 시장은 리스크가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 풀렸다가도 금방 다시 규제가 들어올지를 사실 알 수 없는 시장이라서, 컨텐츠 사업자를 컨텐츠 사업자분야 사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이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리스크가 큼에도 관심을 우리가 끊을 수가 없는 이유는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는 거죠. 인구 수도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미 경제 발전을 상당히 해서 그 컨텐츠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 여력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는 컨텐츠를 더 즐길 만한 그런 시장이 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중국 시장은 여전히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려야만 되는 그런 시장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 시장만을 우리가 목표로 그 컨텐츠를 만들 이유는 없지만, 중국 시장에 공을 들여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봐야겠죠. 사실 한류라고 하는 게 제가 처음 이제 방송사에 입사를 했을 때만 해도 한류라고 하는 거는 글쎄 아주 조금씩 일본에서 약간 시작된 그 불씨가 크게 커져나갔고, 동남아,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상당히 많은 사실 수익을 거둬들이면서
한국의 특히 드라마 콘텐츠가 그때는 크게 이제 규모도 커지고 굉장히 질적으로도 성장을 했죠. 돈을 많이 수익을 많이 거두니까 그만큼 많은 이제 돈을 투자해서 더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그 뒤에 중국에서 드라마하고 이제 음악하고가 같이 인기가 끌면서 특히 이제 그거 더 결정적으로 드라마 영화가 중국에서 인기가 있으면서 더그 규모 양적으로도 팽창하고 질적으로도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 우리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이제 한국 컨텐츠 산업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미 그 제작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그 출연하는 스타들의 몸값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일본이나 중국이 그런 시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실 넷플릭스로 한 방에 해결했죠. 그다음에 유튜브로 우리 시장이 전 세계가 됐습니다. 사실 아이러니하게 이제 우리 국내 플랫폼으로 이게 해결된 게 아니고 해외 플랫폼에 우리가 우리의 컨텐츠가 올라가서 우리 컨텐츠 산업이 갑자기 세계화, 글로벌화 되면서 더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고 더 경쟁력이 생기고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컨텐츠 소비자들이 한국의 컨텐츠를 즐기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중국이나 일본 뭐만의 그런 시장을 우리가 꼭 신경 써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는 저희가 넘어서 버렸죠. 이제 시장 자체가 유럽,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뭐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 컨텐츠라고 하면 경쟁력을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글로벌한 시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계속 두드려보고 시도할 만한 뭐 가치는 있죠. 여기에 저희가 올인해서 리스크를 크게 걸 필요는 없지만 지금 닫혀 있는 중국 시장에 우리 컨텐츠가 들어가서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중국 시장에 대한 뭐 계속적인 시도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나 유튜브라든지 이런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컨텐츠가 이제 글로벌화 됐잖아요. 이런 환경을 잘 이용해서 우리의 플랫폼도 글로벌화되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서 뭔가 글로벌화된 우리의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고 뭔가 개척해내는데 컨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그다음에 뭐 전 세계 글로벌한 시장에 앞으로 컨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할 일이 더 많고 의미 있게 도전할 만한 일이 훨씬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현재는 컨텐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요.